그러면 건축인문학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될 홍정민입니다. 하루 건축이 빠지다 그 책을 발표할 건데요. 한옥 건축 발표 순서는 첫 번째 한옥 기와집 건축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한옥 기와집 초밥집 지붕법, 그다음에 세 번째 마루, 네 번째 옛날 화장실, 다섯 번째는 온돌의 생김새, 여섯 번째는 한옥 창과 문의 생김새 종류 알아보기입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는 대한민국 유명 한옥 건축 중 세 번째 알아보기.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한옥만 한 이유, 이 책을 고른 이유, 읽은 소감을 하고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와집의 지붕 종류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활적 지붕이 있습니다. 이 지붕은 기와집에 쓰이고요. 그리고 임금님이 사용하고 다른 중요한 건물에 쓰였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막배 지붕인데요. 이 지붕은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지붕입니다. 막배 지붕은 마치 책에 적힌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옥, 기와집, 초밥집 짓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와집은 지붕은 뼈대를 만들고 나무판을 깔고 흙을 받은 뒤 기와를 얹으면 완성이라 합니다. 네, 초밥집은 지프로 이형을 만들어서 미리 흙을 깔아놓은 지붕에 이형을 촘촘히 쌓아 올리면 완성이라 합니다. 네, 이건 초밥집의 모습이고요. 아까 전에 그 팔짝지붕 보여줄 때 그게 그 지붕입니다. 그 기와집 지붕. 네, 이제 한옥 마루인데요. 한옥 마루는 시원하게 뚫려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마루는 덥고 습기가 많은 남쪽 지방에 알만한 곳이고요. 추운 곳은 마루가 없는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기력이 뚜렷해서 여름엔 덥지만 겨울에는 추워 남쪽 지방의 집과 북쪽 지방의 집의 좋은 점만 골라서 합친 게 한옥이라는 집입니다. 네, 옛날의 화장실을 알아볼 건데요. 이제 옛날에는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불렀어요. 네, 똥누는 곳이 하지 않고 좋은 일을 놓친 게 근사하다고 느낀 거였죠. 네, 임금님은 하늘같이 높고 귀한 똥은 그냥 생각하고 부를 수 없어서 매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의 똥통은 매화틀이라 불렀습니다. 네, 이제 한옥의 온돌에 쓰인 곳. 그러니까 온돌은 부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옛날에는 부들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들장은 집을 질 때 방 아래에 까는 큰 돌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이 돌판 아래에서 불을 떼는 것입니다. 아궁이에 불이 지피면 불과 연기가 방 아래에 파놓은 구멍 안으로 들어가 부들장을 뜨끈뜨끈하게 해줍니다. 네, 옛날에는 이런 방법으로 살았다 합니다. 네, 이제 한옥의 창의 생김새 역할을 알아보기입니다. 네, 건물 안으로 사람도 드나들고 공기도 통하고 빛도 들어오도록 건물 벽에 만든 창 또는 문을 창호라고 합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창호는 값도 비싸다고 합니다. 네, 창호는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벼락다지 창입니다. 네, 이런 창은 그냥 닫을 때 그냥 놓으면 쾅 벼락 치듯이 소리가 난다 해서 벼락다지 창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들어열기 창인데요. 네, 이 창은 용도가 주방에서 여기에 내보내는 용입니다. 어떤 들어열기 창은 아주 조그만 게 있다고 하고 그리고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나뭇가지를 끼워놓는다고 합니다. 네, 이제 한옥의 무의 생김새 종류 알아보기입니다. 첫 번째는 꽃살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옥 중에 제일 멋있고 꽃 모양으로 조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절하는 곳에 많이 쓰고 일반 가정에 멋을 내려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자살인데요. 용자살은 살대들이 만드는 네모칸이 큼직한 창문이고 한자 용자와 비슷해서 용자살입니다. 네, 세 번째는 만산인데요. 네, 이 문은
자한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자살이라고 또 부릅니다. 네. 옛날에 그때 2년 전인가 들었는데 이런 문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옛날에 시성지언이 이걸 보고 뭐 글자를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 한옥 건축 중 유명 세 군데 알아보기입니다. 네, 첫 번째 경복궁인데요. 네, 태종 때 세운 조선 시대 최초의 궁궐입니다. 이 건물은 임진왜란 때 다시 불탔지만 고종 때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창덕궁인데요. 조선 시대 태종 임금 때 다시 짓고 그 뒤 여러 건물들이 세워졌습니다. 임진왜란 때부터 조선 임금 때인 1607년에 복구를 하다 보니 옛 건물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수원 화성인데요. 조선 후기 조정 임금의 아버지 사도세자로를 수원으로 옮기면서 방어 기능이 좋아집니다. 이 지붕은 나빼 지붕이고 독특한 구조와 아름다움으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제 이 책을 고른 이유랑 한용만 한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내용이 잘 이해가 가서 고요. 한용만 한 이유는 먼저 제가 건축 기초를 먼저 해야 하니까 있고 먼저 한옥부터 먼저 하려고 한 것도 있고 먼저 한 건축물에 많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뭐 두꺼운 건축물 다 담겨 있는 거는 거의 세 줄 알고 끝나잖아요. 내용이 잘 안 담겨 있어서 너무 싫어서 저는 차근차근 한옥에 대한 지식을 먼저 얻고 싶어서 한옥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옥책을 읽은 소감입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책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씩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좋았습니다. 네, 이 책 진짜 추천합니다. 뭐 쿠팡이나 도서관이나 찾아보셔서 읽어보실 분들을 꼭 읽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